안녕하십니까, 정창범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장애인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요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국의 장애인사를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강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전통시대에 특히 조선시대에 장애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들, 그 다음부터 단체, 그리고 이제 각 유형별로 차근차근 인물을 중심,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밌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은 장애인 혹은 장애우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전통시대에는 이러한 용어는 없었겠죠, 당연히. 예전에는 잔질 혹은 독질, 폐질 혹은 뭐 잔질자, 독질자, 폐질자 이렇게 많이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병자, 신자, 병든 사람 이렇게 많이 불려졌었는데요. 여기서 잔질과 독질, 폐질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다 이렇게 잔질, 폐질, 독질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불구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현재에 들어와서는 장애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존재했을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모든 장애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로서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가장 많고, 또 사실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팔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아니면 척추가 좀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서는 정신분열하고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장애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신분열하고 지적장애가 가장 또 기록이 많죠. 그리고 기타 장애인으로서는 기형아, 흔히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특히 삼국시대에 희한하게 샴쌍둥이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나 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색증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이 하얗게 된 그런 백색증도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장애로 치지 않죠. 흔히 그 구순 9개월 그래가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그런 벌어진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에 이제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쉽게 치료할 수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흔히 이제 장애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인이라 그래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성기능장애, 흔히 한관 아니면 내시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도 전통시대에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원인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예.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질병, 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라든가 환경재해를 통해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역시 질병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질병이 침투를 하면은 특히 이제 시력을 많이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언어장애를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또 전염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전염병이 확 휩쓸고 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속출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를 당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많지만 예전에는 낙마라고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타본 사람들 알겠지만 의외로 말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불안전하다 보니까 떨어지면은 특히 척추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역시 이제 자연이 무서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뱀에 물려서 그런 어떤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이런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 있었을 때 지나치게 슬퍼해서 정신장애를 입었던 사람들도 기록에 보면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라든가 형벌, 특히 형벌을 통해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형벌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장애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시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은 과연 어떠했을지 좀 더 깊이 있게 볼까요? 우리는 현재 옛날 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딱 구분해서 장애인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은 전통시대가 아니라 의외로 근현대, 최근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장애인들은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몸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포장구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동하는 문제라든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라든가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의외로 편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장난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문학교과서에서 나오는 김인복 같은 경우, 한쪽 눈의 시각장애인인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해악이라든가 농담을 통해서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금강산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밀양의 무슨 경상도권을 여행하고 다녀와서 쓴 여행기들, 시각장애인들이 금강산 다녀와서 쓴 여행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외로 살인사건이나 간통사건 같은 범죄 행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범죄 행위가 기록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들에게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있다면, 요즘에도 집단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권운동을 하듯이 예전에도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임금한테 나아가가지고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생필품을 달라, 아니면 환곡이나 아니면 군역에 대해서 부당하게 우리한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서 강력하게 정부에 어필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만 해도 지금 시대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이 생동감 있게 사회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상당히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것이 이렇게 특화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워낙에 사람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마저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그런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상진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 그래서 쩔뚝쩔뚝 하면서 집을 찾아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상진에게, 저 사람은 한쪽 다리가 짧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상진이 대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손님은 남의 단점을 얘기하십니까? 의당, 저 사람은 한쪽 다리가 길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남의 그 단점을 지적하는 것, 특히 장애에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혼을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전통시대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통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든가 그 이전의 장애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불편한 정도였었지,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차별을 하거나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고 오히려 훨씬 더 배울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장애 문제는 오히려 역사 속에 해법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